네, 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벌써 10번째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9번째는 얼굴을 한번 띄워봤었어요. 그냥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본 건데, 뭐 저희가 봐도 좀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화면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네, 그렇게 컨텐츠를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말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요. 일단 이거 사연 아닙니다. 그냥 읽고 가도록 할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긴 한데 지금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김원님. 김원님 방송 초창기에 아프리카 TV에서 보던 시청자입니다. 당시에 훈훈한 얼굴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당시 저에게 해주셨던 말 기억하시나요? 노래하는 라헤라는 제 닉네임에 예쁘다고 칭찬해주시고 두어 번 제 닉네임을 곱씹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훈훈한 외모뿐만 아니라 말씨도 참 예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한 편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는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가끔 불면증이 심하게 찾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ASMR에 의지해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김원님이 해주시니까 더없이 좋더라고요. 사실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출퇴근할 때 종종 듣곤 해요.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달라 의아하던 사연들을 김원님 목소리로 듣다 보니 문득 제 사연도 김원님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 기억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첫사랑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들처럼 쉽고 편안하게 작성한 게 아닌 일기처럼 적은 사연이라 제 사연이 읽혀질진 모르겠지만 제 사연이 김원님 목소리로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김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매니저분들, 자료조사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근데 원래 제가 좀 솔직한 타입이긴 한데 노래하는 라헤라는 닉네임을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언제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로그인 아이디라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언제의 초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완전 초창기에는 네, 훈훈한 외모가 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볼살이 워낙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볼 필러도 맞고 지금 입술 필러도 맞고 그리고 팔자주름 필러도 맞은 상태라 그때보단 지금이 좀 더 얼굴이 나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뭐 훈훈한 외모라고 하신 거 보면은 네, 이게 뭔가 잘못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연이 이렇게 왔어요. 첫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적었다고 하셔서 저도 차근차근 읽어드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 아쉬웠고 얇지만 내내 기억에 남아있는 시집과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애와 저는 어쩌다 잘못 보내진 문자 한 통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춤법을 잘 사용하고 예쁜 단어들로 문자를 보내고 매 끼니마다 살뜰히 끼니 챙겨 먹으라며 챙겨주던 아이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저는 대화만으로도 천천히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맑은 봄날 만나기로 했고 18 내 인생에 가장 맑았던 그 시절에 저는 말을 너무 이쁘게 하던 그 아이와 연애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창 유행하던 미니홈피에 게시판을 만들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하던 러브장처럼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그의 편지가 남겨져 있었고 시집에서 본 것 같은 예쁜 말들이 그 애를 더 눈부시게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남들보다 저는 훨씬 더 예쁜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교 공부로 인해 그에게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던 그 아이는 나의 소홀함이 서운함으로 쌓여만 갔어요. 주고받던 편지는 받기만 하는 편지가 되어버렸고 그 애는 제가 답을 남겨주길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애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에겐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느 드라마, 영화에 나올 법하게 매달리며 잡았습니다. 그의 서운함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고 제 설득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편에 시집 같았던 제 첫사랑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자신처럼 이쁘게 말을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애를 쏙 빼닮은 아이를 키우는 어엿한 아버지가 되어 있겠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지만 가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게 첫사랑이었던 처음으로 말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해준 그 애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받은 사연 중에 가장 순수한? 네, 되게 뭔가 편안하고 저도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사연이네요.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만나셨네요. 이제 우연히 문자 메시지가 잘못 온 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문자가 잘못 온 걸 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미니홈피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도 그 미니홈피에 게시글들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가끔 보면 참 옛 기억도 나고 내 추억도 좀 있고 새록새록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은 참,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나의 첫사랑? 네, 잠깐 생각나는, 그냥 오랜 시간은 아니어도요. 그냥 가끔 시간이 지나다가 우연히 뭐 어느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약간 노래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 우연하게 이제 듣다가 뭐 카페나 아니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우연히 노래가 딱 들렸을 때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가끔 했던 말인데, 제가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에는 시간도 있고 향기도 있고 추억도 있다라고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 느낌, 그리고 향기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첫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네, 저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첫사랑이라는 친구가 좀 떠오르는 그런 노래는 사실 버즈 노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저한테는 뭐 학생들끼리 그냥 너 좋아해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학생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난 이 친구랑 결혼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되게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버즈 노래였어요. 그래서 버즈 노래를 들으면 이제 가끔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버즈 노래 중에.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버즈 1집, 2집인가요? 그 노래의 그 수록곡 중에 그 가난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가사가 이제 이렇게 돈이 없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뭐 이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그 노래.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가사인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친구가 옛날에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 그 노래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연히 듣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네, 그런 기억이 가끔,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저렇게 살았지, 뭐 그때 이런 느낌이었지, 이런 거 좀 떠오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네, 저도 이 사연을 읽는데 그게 이제 문득, 네, 순간적으로 떠올랐네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 러브짱이라는 게 오랜만에 본 단어라서 되게 어색하긴 하네요. 저게 옛날에 학생들이 많이 했던 건데, 이게 같이 다이어리를 같이 만들어서, 저도 되게 이번에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지금 사연을 읽다가 이렇게 러브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이어리 주고받는 게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기억이 아예 잊혀져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떠오른 단어이기도 하네요.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래서 뭐 첫사랑이라는 게,
네, 뭐 사람들마다 무조건 또 꼭 처음 사랑했다고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느 상황, 순간적인 거에서 잠깐 잠깐 기억나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네, 되게 좋은 추억, 뭐 다시 그때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 다시 옛날의 느낌을 잠깐 잠깐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옛날 그 애인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랬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네, 저도 덕분에 그리고 아마 저희 같이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 모든 분들도 아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연 덕분에 잠깐이나마 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름방학마다 계절 수업이 있었어요. 이건 다 있지 않나요? 이건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쓴 채로 친구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2NE1 노래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친구랑 그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옆으로 우산이 쓱 들어오더니 그대로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던 노숙자였어요. 노숙자는 욕을 섞어가며 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고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있는 동안에 친구가 112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학교 바로 앞이라 경찰이 바로 출동하더군요. 바로 노숙자와 함께 경찰서로 진술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대며 저 노숙자가 이유 없이 우산으로 나를 때렸습니다. 처벌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노숙자가 일어나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랑 제가 췄던 춤을 따라 추는 겁니다. 크크크. 춤을 막 추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가리키며 제가 이렇게 춤을 췄다. 그래서 난 때렸다. 난 억울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들의 말에 대충 대답하고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빠른 절차 후 집에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내내 그 춤을 따라 추며 놀렸고 7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얘기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연이, 인과가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연 주신 분은 이유 없이 가격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네, 노숙자님께서는 춤을 제가 저렇게 춰서, 뭐, 화가 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춤을 저렇게 저 따위로 추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때린 거다라고 하시는, 뭐, 이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신 것 같은데, 네, 되게 사연이 웃기기는 하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긴 상황이었는데 2NE1이 유행하던 시절 어떤 노래였을까요? 좀 과격한 춤이었는데 어떤 춤이었는지도 영상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쉽네요. 알기라도 했으면 상상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춤을 추다가 맞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춤을 추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어떻게 춤을 추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네, 노숙자님께서 그만해! 그리고 때리신 거네요. 네,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리고 같이 네,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했던 거네요. 너가 춤을 너무 이상하게 춰서 때렸다. 노숙자님께서 수혜니언 팬이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혼내신 거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민망하시기는 하겠네요. 네, 많이 민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개인적으로 봐도. 근데 7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놀림을 좀 받고 있는 거라면 네, 뭐 나쁘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명이 새로 생긴 건데 그 별명이 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별명이 투애니원이신가?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그 놀림을 들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또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에게 첫 번째 사연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투애니원 노래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게 떠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노래마다 전부 다 추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하필 이분에게 투애니원 노래는 네, 이제 구타를 당한 네, 그런 사연이 됐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과 이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네요. 네, 본의 아니게 이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지난 사연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방사씨, 방사씨가 계속 나오네요. 제 친구 마이콜도 떠오르고, 네, 방사씨. 네, 별명을 이렇게 이어가시면 7년 동안 지켜가실 수 있어요. 네, 그 방사씨 좀 힘내시고 전화까진 마시고요. 다시 이 사연에서 또 나오시네요, 방사님. 네, 어쨌든 고등학교 잘 다니고 방사씨는요. 네, 7년 동안 놀림받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때요? 네, 그러니까 힘내서 사십시오. 네,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또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안녕하세요. 23살 여대생입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새내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어 아직까지 혼자 담아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천하에 공개하시네요. 그래, 아무리 못해도 한 5천 명은 들을 텐데. 네, 그래서 익명인 거죠. 이름을 안 쓰셨네요. 저는 학창 시절 정말 공부밖에 모르던 학생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반대네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학업에 집중하며 살다가 원하던 상위권 1%인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와우. 와우. 대학 입학 후에는 전과 다르게 화장도 하고 안 신던 구두도 신으며 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때와는 다르게 여러 부류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 클럽 죽순이가 있었는데, 서울대 클럽 죽순이가 있군요. 네. 그 친구가 20살 됐는데 클럽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면서 공강인 다음날 같이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클럽에 대해서는 이야기로만 듣고 살았던 터라 되게 설레었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아무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안 입던 야시시한 옷을 입고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딱 들어갔을 땐 귀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와 어지러운 불빛,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술에 쩔어서 부비고 난리가 났는데 쭈뼛쭈뼛 친구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다행히 클럽 직원 오빠들이 제 친구랑 친분이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군요, 친구분이. 공짜 테이블을 잡을 수 있었고 저는 직원 오빠들과 이야기하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춤추고 있던 친구를 따라 스테이지 쪽으로 들어가 뭣도 모르지만 남들 추는 춤을 따라 추면서 술 기운이 더 올라오고 분위기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저희를 붙잡고 테이블로 끌어당겼고 아까부터 봤는데 너무 이쁘시네요. 친구분들도 내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자기네 술을 건네며 같이 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살짝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친구는 옆에서 그냥 이런 데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봐야 된다. 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순간에 그 남자들의 외모,
키, 성격 모두 괜찮아 보여서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같이 춤도 추고 술도 왕창 들이붓다 보니 어느샌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떡이 되어 정신도 못 차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일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중 저를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분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도 친구도 만취 상태였던 터라 어떻게 할 수 없어 바로 둘이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나도 취한 상태라 차를 몰 수가 없다. 등등의 핑계를 대며 저를 모텔로 업고 갔었어요. 저는 그대로 뻗었고 그 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술에 일어난 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전날 저를 데려왔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없다는 거에 극도로 불안감이 생겼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부턴가 계속 배가 아팠어요. 단순히 배탈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배가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직감한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배 안에 썩은 계란이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 남자는 저와 관계를 가지며 제 몸속에 계란을 넣었고 그게 몇 달 동안 제 배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얼른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수술을 받아 계란을 꺼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까지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도 관계를 못 가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심각한 일이지만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통곡을 하실 테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얼마 만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교 새내기라고 했으니까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현재 23살이시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있으신지랑 뭐 연락처나 증거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네, 뭔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유교 사회다 보니까 약간 여성의 이제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남자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잣대와 기준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다, 뭐 본인이 뭐 몸 행실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앞서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성범죄를 당하신 거라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기억이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 갔던 모텔도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CCTV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범죄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를 좀 해놓고 그리고 하는 게 맞고 부모님께 당연히 말씀드리면 마음 아파하시죠. 그게 본인 자책이라기보다도 질책이라기보다도 마음이 아프죠. 자신의 이제 딸이 그렇게 컸는데 잘 컸는데 하필이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기분이 상하실 수 있는 건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이런 문제는 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찾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현재 뭐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현재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라는 부분이라면 네, 저는 네, 훌훌 털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 하필이면 처음 이제 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던 거라서 3년이 지난 문제라 저도 당연히 조언을 드리는 건 이건
원래 경찰서에 먼저 가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증거도 없고 이제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잊어야 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여자여서 남자여서라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술이라는 게 같이 섞여 있는 장소와 그런 공간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다들 즉흥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 것도 너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좀 안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자기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먹다가 그렇게 해서 취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놀러 가시거나 할 때는 좀 잘 알고 준비하시고 자신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안에서의 문화도 정확히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처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훌 털고 다시 모든 남자는 똑같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마시고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를 이제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뭔가 치료적인 부분도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도 좀 더 여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가치 있는 게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법이 정확하게 서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한 번 안 걸리면 또다시 그러려고 할 거고 그렇게 돼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피해를 당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신고를 해서 그대로 법대로 처결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사연이었고요.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어쨌든 더 있다면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지금 방금 되게 무거운 사연이었는데 마지막 사연은 조금은 귀여운 사연이기도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키가 컴플렉스인 21살 여성입니다. 제 키는 153cm. 요즘 초등학생들보다 작습니다. 유유. 태어났을 때부터 체중 미달로 태어나 바로 인큐베이터 행이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키순으로 앞자리 번호였습니다. 한평생 키번호 5번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별명은 난쟁이 똥자루.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서 난쟁이 똥자루로 많이 부르는데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땅콩, 꼬맹이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데 있으면 키가 작아 사람들한테 묻혀서 제 친구들이 저를 못 찾습니다. 크크크. 특히 서점 같은 데 가면 책장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서 튀어나왔냐고. 높은 곳엔 키가 안다 도와줘야 하고요. 누구랑 우산 같이 쓸 땐 불편해서 항상 옆 사람이 우산을 듭니다. 그쵸. 원래 키 큰 사람이 우산을 드니까. 평소 외갓댁에 가면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저희 사촌이 9명, 제가 그중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8살짜리 아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작습니다. 아기 땐 다들 귀여운 꼬맹이였는데 이모들이랑 이모부들은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꼭 키 얘기를 해요. 키 재보라고. 동생들한테 내가 언니보다 키 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왜 맨날 컴플렉스를 지적하는지. 제 일화를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고2 때였습니다.
늦은 밤 학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멀리서 키가 180 정도가 넘어 보이는 남자가 핸드폰만 보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키 되게 크다는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저도 핸드폰을 하던 중이라 서로 못 보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고개를 들어서 남자 쪽을 쳐다봤더니 허공을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밑에 있는 저를 딱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에이, 근데 이건 너무 오바다. 이건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요. 제가 작아서 뭐랑 부딪힌 건지 모르셨던 겁니다. 평소 키 큰 친구들이 일부러 허공에 대고 땡땡이 어딨냐 안 보인다 이런 장난 많이 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한 번은 인터넷 쇼핑하다가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웃겨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롱 가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길이가 몇 센치던 신경 안 쓰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상상이 가죠? 특히 옷엔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의 긴 길이가 유행이라 저도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구두를 신고 입으면 괜찮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구매를 했고 배송 지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을 넘게 기다리다 겨우 받았습니다. 신나서 택배를 뗐고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땅에 질질 끌리는 겁니다. 구두를 신어도 커버가 되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입고 돌아다녔더니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다 모아지더라고요. 걸레로 바닥을 닦은 것처럼 말이죠. 그 후로 긴 옷은 절대 안 시킵니다. 꼭 몇 센치인지 확인해보고 후기 찾아보고 고민하다 겨우 시킵니다. 아마 제 키 정도 되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 모여라. 네,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난쟁이 똥자루라고 사람들을 많이 놀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성이 되네요. 근데 이게 키 작은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키 큰 사람들도 고민은 있어요. 제가 키 작은 사람들의 고민은 뭐 지금 이제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키 큰 사람들도 은근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적인 보세옷이 안 맞아요. 네, 일반적인 보세옷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길을 갈 때 나뭇가지에 잘 걸려요. 길거리에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시잖아요. 그 대부분 평균적인 키에서 잘라주시는데 키가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크면은 그 나뭇가지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거미줄에 자주 걸려요. 이제 거미줄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길은 없지만 잘 안 지나다니는 높이나 그런 데는 이제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 머리나 이런 데 거미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좀 불편할 때가 또 언제 있냐면 버스 탈 때 조금 불편해요. 버스 타면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 위에 있는 그 동그란 손잡이를 못 잡아요. 그걸 잡으면은 낮게 잡혀서 몸을 더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위에 이제 그 발을 잡아야 되거든요. 발을 잡아야 되고 그거 옆에 그 손잡이가 이렇게 흔들리면 머리를 툭툭 쳐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손잡이 끈을 그 위에 있는 바하고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머리를 안 쳐요. 이런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살 때도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좀 작고 예쁜 차를 사고 싶은데 좀 별로예요. 키 때문에. 뭔가 내가 앉으면은 좌석 뒤까지 다 당겨야 되니까 뒤에는 사람들도 못 타서 4인승이 2인승이 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뭐 이제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그분들도 불편한 건 있어요. 제가 볼 땐 진짜 평균적인 게 좋은데 뭐 아예 작은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컴플렉스인데 자꾸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열받을 것 같긴 해요. 가뜩이나 키 작아서 짜증나는데 너 키 봐라, 뭐 동생보다 네가 더 작네,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길 가다가 180 넘는 남자랑 부딪혔는데 뭐 못 알아봤다는, 제가 볼 땐 조금 오바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키 작은 분들하고 같이 걸을 때는 많기는 한데 이것도 보여요. 정수리가 보여서 그렇지. 제가 키가 184인데 저번에 제가 아프리카 체육대회 때 그 BJ 예띵님이라고 저희 랠리 동생인데 되게 작더라고요. 그 친구도 한 1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되게 작더라고요. 봤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정수리가 제대로 보일 정도만큼 내려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부딪힌다고 못 볼 정도는 아니는데 그 남자분이 민망해서 못 본 척한 거 아닐까요? 좀 말이 안 볼 텐데 웬만하면. 네, 아니면은 부딪혀서 아예 앉으신 거 아니죠? 앉으셔서 아예 구별이 안 갔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키 작은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뭐 옷도 좀 잘 입고 싶고 다 알겠지만, 키 작은 여성이 키 큰 여성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남자분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뭐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 이런 관심은 별로 없는데, 저도 그건 있어요. 저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대다수가 너보단 작겠지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키가 막 여자가 175 막 이래가지고 힐 신으면 저랑 비슷해지는 키 막 이러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높잖아요. 거대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비율적으로나 몸매적으로 봤을 때 와 되게 예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같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원래 키를 남자들은 잘 신경을 안 써요. 남자들 중에 이렇게 뭔가 키를 신경 쓰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극히 드물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그래요. 상대방이 그냥 좋은 거죠. 예쁘니까 좋고 착하니까 좋고 마음이 예쁘니까 좋고 얼굴이 예쁘니까 좋고 몸매가 예쁘니까 좋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예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뭐 키라는 게 막 그렇게 중요하게 오락가락하는 게 없어서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문제는 네, 뭐 남자를 만나는 부분에 대한 거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53이면 여성분들 치고는 좀 작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작아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153이면 제 중학교 1학년 때 키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네, 괜찮죠. 뭐 거기에 이제 뭐 말 그대로 힐을 신으시거나 이러면 160까지 올라가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게 귀엽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를 만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그때 글이 없는 거 보면 남자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컴플렉스인데 자꾸 놀림받아요랑 그리고 옷이 안 맞아요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옷은 수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센치를 보면서 옷을 산다고 하시는데 저도 센치를 보면서 사요. 저도 이게 제 몸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고 사는 건 진짜 반품할 확률이 크니까 야 그거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쇼핑몰 가면 원래 이렇게 봐야 돼요.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 그거 그냥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인 거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놀린다에 대한 부분인데, 가족들이 놀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매력으로 그냥 더, 네, 작은 것도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가족분들 키가 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엔 어쨌든 다 난쟁이 똥자일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남자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키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난 그게 싫으니까. 근데 요거를 생각해보면 아담하고 귀엽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예쁘게 네, 더 예쁘게 자기를 잘 갖고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십시오. 오늘 사연 4개를 다 읽었는데, 오늘 시간이 되게 저는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벌써 40분 동안 사연을 읽었는데, 오늘 사연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제 첫사랑이 떠올랐던 이야기, 그리고 뭔가 좀 웃겼던 이야기, 그 별명이 또 나왔죠. 그리고 좀 마음 아팠던, 네, 저 거의 범죄 사건 같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웃겼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사연 읽어주는 남자 10번째 사연이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쁜 일, 슬픈 일, 웃겼던 일, 어떤 것도 상관없고요. 짧아도 되고요. 길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부장님 욕하고 싶다. 쓰세요. 뭐 부장님 제가 욕 대신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 누가 생일이다 라고 한다면 또 가족분의 또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대신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 읽는 남자 김원이었고요. 여러분과 11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예쁜 꿈.